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최용진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에 시행된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번부터 할 건데요. 대입학 유형을 풀 때는 항상 주제가 한 개라는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주제가 한 개니까 소재, 주장하는 문장, 결론을 잡고 이게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장문을 나타내냐? 예시 앞문장이 주장하는 문장, 그러나 계열은요 위에 아니고요, 저 이제 주장할 거예요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고요. 자신의 말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요, 요약하자면요, 다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최용진은 잘생겼다. 최용진은 잘생겼다.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라! 다 뭐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 need to, have to, should, must 다 뭡니까? 주장하는 문장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It is important 또는 crucial 또는 critical 이런 식으로 뭐뭐는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경우 다 주장하는 문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몇 살이게요? 했을 때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몇 살인지를 떠올리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관심을 끌고 답을 말하면서 주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누구누구는 발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연구 결과가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장이 주장하는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0번 문장에서 주장하는 문장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중요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는 연습 플러스 정답 선지로 연결해보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글은요, 주장하는 문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 주장하는 문장이 되고요. 또요, however이 있었던 문장이 주장하는 문장이 됐어요. 소재 읽어줄 거고요. 결론 읽으면서 이 글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로 모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부터 볼게요. 능력이 있었대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이 중요했대요. 그리고요, 예시 앞문장 볼게요. 걱정을 느끼는 것이요, 경험되었대요. 어디에서 경험되었대요? 일상, 모든 상황에서 걱정을 느끼는 게 경험되었답니다. 쭉쭉쭉 내려가다가 however 나왔습니다.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뭐 했대? 초과했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대. 그러면은 그 걱정들이요, 야기합니다. 무엇을 야기하죠? 고통을 야기합니다. 지금 걱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잖아? 걱정이 통제를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라는 키워드 반드시 선지에 나와줘야 되고요. 통제를 벗어나다 또는 지나치다 정도의 표현 반드시 선지에 있어야 되고요. 그거 좋아, 나빠? 안 좋아 라는 표현 반드시 선지에 있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words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대요. making conscious effort 뭐 할 가치가 있냐면은 의식적인 노력을 할 가치가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 이 사람 뭐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나친 걱정 안 좋아. 걱정 멈춰야 돼. 그래서 정답 선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나친 걱정 안 좋아. 그거 걱정하는 거 멈춰야 돼. 정답 선지 2번 선지가 정답 선지가 됐습니다. 네. 21번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21번은 밑줄 친 문장에 이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밑줄을 쳐놓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장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바로 이 밑줄이 담겨있는 문장은요. 이 밑줄이 담겨있는 문장은요. 반드시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콤마 기준으로 앞에 performance boost your self-worth 라는 표현만 읽어도요. 여기서 내가 좀 이런 표현 나오면 좀 집중해 봐야겠다. 이런 boost라는 표현 나오면 좀 집중해 볼까? 또는 자존감이라는 표현 나오면은 좀 집중해 볼까?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잡고 갈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밑줄 의미 문장은요. 반드시 밑줄 문장을 먼저 읽어서 기준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빈칸도 마찬가지지만 밑줄 앞 문장은요. 굉장히 이 밑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문장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재 읽어주셔야겠죠. 맨 첫 문장 읽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basing your self-worth. 기반으로 하는 것, 너의 자존감을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 수행 능력 또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요. put you, 너를 놓는데요. 뭐에 놓느냐면은 변덕에 놓는데요. 어떤 변덕? 외부 요인의 변덕에 놓는데요. 이거 자신의 언어로 계속 표현을 해봐야 돼요. 너의 자존감을 외부 수행 능력의 기반으로 하잖아? 그거 뭐랑 같은 거야? 외부 요인의 변덕에 너를 놓는 거랑 너를 놓는 거랑 같은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가 너의 자존감을 너의 수행 능력의 기반으로 하잖아? 그럼 너 되게 외부 요인에 흔들리게 돼 있어.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가다가요. 빈칸 앞 문장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칸 앞 문장 가볼게요. 이 모든 경우에서 good or bad feeling 이런 감정들은요. not based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something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you can take credit for 무엇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데요? 성취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데. 뭐래? 성취를 기반으로 너의 자존감을 두잖아? 너 흔들려. 이런 감정들은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퍼포먼스, 성취가 너의 자존감을 복돋아줬어? 그거 옳게 된 거야? 그르게 된 거야? 그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성취를 기반으로 자존감을 기반하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외부 요인에 흔들려. 성취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취를 기반으로 하면은 너 흔들려. 성취를 기반으로 하면은 너 흔들려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소설 또는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 촉진은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우리 정리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키워드 뭐예요? 외부, 퍼포먼스, 수행 능력, 외부 이런 것들 또는 자존감 이런 키워드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외부 또는 수행 능력에 기반으로 하잖아. 너의 자존감을. 그러면은 그거 너한테 되게 안 좋아. 밑줄음이 뭐예요? 그러한 촉진은요. 허구를 기반으로 해. 그거 되게 진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답 선지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의 자존감 you take in 뭐로부터 취하는 자존감이에요? 성취로부터 performance가 여기서는 뭐라고?
achievement, 성취로부터 너가 받아들이는 자존감은 아니야, 안 좋아. unreliable,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일단 주장문이 먼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 예시가 있었어요. 예시 앞문장은 뭐라고요? 주장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this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을 같이 읽어주셨어야 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재 읽어주실 거고요. 주장하는 문장 보니까 this 있어서 앞에 같이 읽어줄 거고요. 결론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정보와 의미는요, 어떻대요? 같은 게 아니야. 정보와 의미는 다른 거야. The former, 전자예요. 정보는요, interpreted,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후자, 의미는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있네. 정보와 의미의 차이가 있네. 정보는 해석되지 않은 것, 의미는 해석된 것. 핵심 키워드 잡아볼까? 여기 두 개에서 지금 이 두 문장에서 나온 표현, 똑같이 나온 표현 뭐였어요? interpret라는, 해석하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뭔가 선지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적용된대요. 어느 정보에도 다 적용된대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해석이 세 번이나 나왔어요. 엄청 중요한 거겠죠? 해석이라는 것은요, 핵심이야. 모든 것의 핵심이야. 모든 것의 핵심이야. 뭐가? 해석이요. 정답 선지 고르러 가볼게요. 해석이라는 것은요, 정보를 해석하잖아. 의미가 생긴 거야. 전자와 후자로 구분을 했어요. 정보와 의미를 구분했는데 차이점이 뭐였어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었다고요.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선지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5번은요. 해석 들어갔지만 개인의 감정 개입되다 이런 표현 없었다고요. 정보와 의미의 차이였지 개인의 감정 왜곡되다 이런 거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5번 선지 지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2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unfortunately라는 표현이 있어요. however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나 계열이라서 주장하는 문장으로 잡고 시작할 거고요. 소재 잡고요. 결론 잡고 갈게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 앞에 뭐가 있어요? 주장하는 문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 but 문장도 같이 주장하는 문장으로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purpose, 목적이에요. 뭐의 목적이에요? 학급 토론의 목적은요, 장려하는 것입니다. 너가요, 어떻게 하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활동적인,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너가 활동적이게 또는 적극적이게 장려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런 클래스 디스커션, 이런 학급 토의 또는 토론에서요, 이게 시작할 때요, 펜 또는 펜슬이 go down, 내려진다는 거야. 즉,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안 쓰인다는 거겠죠? but,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볼게요. note taking, 메모하는 것이요. 어디에서? 토론에서 메모하는 것이요. 대놓고 말하고 있네. 중요하대요. 토론에서 메모하는 거 중요하대요. 대놓고 뭐가 중요하대? 메모가 중요하대요.
캔슬이 내려진 거는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메모가 안 된다는 거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마지막 결론 봅시다. 메모는요, 도와준대요. 뭐를 도와준대요? 유지하게 도와준대요. 너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는 깨어있게 도와준대요. 메모 하라는 거겠죠? 메모를 통해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도와준대요. 핵심 키워드 잡읍시다. 메모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활동적이게, 적극적이게 이런 표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가 뭐예요? 메모라는 거, 활동적인 참여에서 메모라는 거 어떻게? 중요하대. 특히 학급 토론에서 메모 되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2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오! 벗이라는 게 있네. 이걸 토대로 요거 주장하는 문장으로 잡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소재 잡을 거고요. 그리고 결론이자 어떤 전문가의 의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음식이라는 것은요, 주어 어떻대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변화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음식이 되었대. 어떻게 되었대? 더 이상의 것이 되었대. 뭐 이상의 것? 단순한 삶의 필수품, 필수 요소 이상의 것이 되었대.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영양 섭취 그 이상이 되었대요. 넘어갈게요. 결론 문장 봅시다. 어떤 전문가가 또는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Tell me, 말해줘라.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을 말해주래요. And 그리고요, I will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What you eat. 너가 먹는 것을 말해줘. 그러면은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 말해줄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너가 먹는 것은 너가 누구인지와 같다 라고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순히 삶의 필수 요소 이상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거는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군인일 때는요, 저는요, 군대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슬프죠? 근데 밖에 나와서 햄버거, 치킨 먹을 때, 난 민간인이었구나. 어쩌면 나는 옛날엔 민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 슬프네요. 그래서 음식, 너가 먹는 것보다 너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좋아요. 정답 선지 그러면은 넘어선대요.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선대요. 뭐가? 음식 문화의 상승인데요. 그게 단순한 필요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즉,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정답 선지 2번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30번 문제 같이 풀기 전에 이런 어휘 유형이나 무관문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휘나 무관문은요,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걸 기준점을 잡냐면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준점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나머지 것들을 읽어가면서 살펴가면은 이것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장하는 문장이 나오면은 반드시 밑줄 치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점을 더 강화해주는 장치이니까 이 주장하는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 치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요, 이 they 앞부분, 이 부분을 주장하는 문장,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또 it's about부터 your audience까지 또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1, 2,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게 무슨 선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은 이 consider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봐라. 이러이러한 거 있지 않니? 생각해볼래? 앞문장 주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aining, 얻는 것이에요. 너의 청자를 for, 너의 글쓰기에 대해서 너의 청자를 얻는 것은요, 포함한대. A뿐만 아니라 but B인데 B만 볼게요.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요. 무엇을 보장해? 너의 목소리와 너의 독자가 공명하는 것을 보장한대요. 즉, 청중을 얻는 것은 너의 목소리와 너의 독자가 공명하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이거 뭔 말이지 싶거든요. 이거 뭔 말이야? 그럴 땐 다음 문장 넘어가서 좀 더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요, 이해하죠. 중요성을 이해했대. 뭐의 중요성이냐면은 building a brand, 브랜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대. 근데 어떤 브랜드예요? make. 그것들이 기억되게 만드는 브랜드고요. 다른 경쟁자와 구별되게 만드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고 있대요. 최용진, 핵심으로 최용진은요, 다른 기업들, 다른 분들과 구별되게 또는 최용진 기억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용진 브랜드를 통해서 이 최용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기억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it is about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 너의 생각에 대한 표현과 with 뭐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development of 유니크한 목소리, 소리의 발전과 너의 생각에 대한 표현에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거래. 근데 어떤 거냐면은 leave, 남긴대요. 뭐야? 일시적인 인상을 남긴다고? 청자한테? 방금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브랜드라는 거 기억되게 만드는 거라네. 구별되게 만드는 거라네. 근데 일시적이라는 거는 잠깐적인 아주 짧은 인상이잖아. 이거 기억되는 거니? 아니란 말이야. 오! 벗어났네. 바로 1번과 앞부분과 5번이 있는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거 벗어났네 생각하고 5번이 틀렸구나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도 뭔가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기억되게 만드는구나, 구별되게 만드는구나 해서 좀 벗어났는지, 차이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벗어났는지, 기준점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31번 빈칸 문제 풀기 전에 빈칸의 기준점은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의 기준점은요, 어디라고요? 빈칸 문장입니다. 빈칸의 기준점은 빈칸 문장이에요. 그래서 빈칸 문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 나오면 나 좀 집중해야겠다. 요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답의 근거, 소재, 주장문, 빈칸, 위아래 문장, 그리고 결론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빈칸으로 더 명확하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오, 빈칸이 여기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읽어서 나 이런 내용 나오면 좀 집중해야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주장하는 문장이 있네요. 예시한 문장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 문장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먼저 볼게요. 어떤 교육 공동체에서요, 반대해왔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왔대요. 언제? 설명할 때. 사회적 학습. 동물에서의 학습을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가르침이라고 언급하는 걸 반대해왔대. 왜요? 가르침, teaching이라는 것은요, 내포하고 있거든, 의미하고 있거든. 빈칸의 수준을 의미하고 있거든. 뭔진 모르겠지만 가르침이라는 거는 뭔가 빈칸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 온 거야. 동물의 학습을 설명할 때 걔는 가르침 아니지 라고 거부해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 반드시 이런 내용 나오면 나 좀 집중해야겠네. 동물의 학습이라는 거 나오면 좀 집중해야 되겠네. 왜? 걔네들은 이게 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가르침이라 볼 수 없거든. 동물이 이 빈칸 때문에 가르침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지? 왜 동물의 학습을 왜 가르침이라 안 하지? 가르침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동물의 학습은 뭔가 빈칸이 없네? 약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내용 나오네. 내용 나오네. 동물은요, 사실 teach, 가르친대요. 뭐라고요? 동물은 뭐 한다고요? 가르친대요. 동물은 이거의 수준 때문에 동물의 학습을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동물은 가르친대요. 즉, 동물은 빈칸이 있대요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 문장 봅시다. 생각해봐라. 에너지 수준을 생각해보라. They had have to expend. 그들이 써야 하는 에너지 수준을 생각해봐라. There would need to be, 있어야만 한데요.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대? 이유가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뒤치기예요. 얘들아, 뭐래? 학습이라는 게 뭐래? 지금 동물의 이 가르침이라는 거 빈칸 때문에, 빈칸이 없어서 가르침이라 볼 수 없잖아. 근데 동물 가르칠 수 있대. 동물 뭐가 있대? 이유가 있대. 이유라는 표현이요, 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 선지가 이유와 관련돼 있는 이 intentionality, 의도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했던 겁니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고요. teaching 나왔네. teaching은 빈칸의 수준을 암시한. teaching.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읽는 거랑 기준점을 잡지 않고 읽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문제 풀 때는 어디를 통해서? 빈칸이 있는 문장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3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빈칸, 우리 어디부터 읽기로 했죠? 빈칸을 통해서 기준점 먼저 잡고 읽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소재 읽어주셔야 되고요. 또 보니까, 뭐야, 주장하는 문장 있나? 보니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읽고,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그의 소설에서, one of 그의 소설 중 하나에서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He had just kind of appearance. 외모. 그 예상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예상할 만한 외모를 그는 가지고 있어. 뭐, 요 정도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누구나 예상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근데 너는 느낀대. 마치 뭐뭐처럼 느낀대요. 너가 빈칸하는 것처럼 느낀대. 작가가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상 가능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네. 근데 너는 빈칸처럼 느끼네. 외모라는 거, 캐릭터라는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다. 기준점 잡고 가는 거예요. 볼게요. 작가가요, 준대요.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준대요. 어떤 표현을 준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들이 설명한대요. The face of character. 그 등장인물의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설명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들은요 have given 주어왔대요. 너에게 뭐를 주어왔냐면은 윤곽선만 주어왔대요. to fill in 채워야 할 윤곽선만 주어왔대요. 뭐래? 작가는 예상 가능한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한대요. 그 캐릭터의 외모를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한대요. 작가는요, 캐릭터에 대해서 뭐를 준대요? 윤곽선만 준대요. 근데 채울 윤곽선이에요. 뭐 할 윤곽선? fill in, 채울 윤곽선이에요. 너는요, feel, 느낀대요. as if 너가 채우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채우다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너가 들었던 것처럼 느낀대요. What he looked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었던 것처럼 느낀대요. 이 채우다라는 표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왜 채울 수 있어?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빈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미안해요. 그래서 먼저 이 빈칸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뭔가 짧은 순간에는 그 절충안이 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but when 우리가 빈칸할 때 우리는요 놓친대요. 단서를 놓친대. 우리가 빈칸할 때 우리가 뭔가 빈칸하잖아? 우린 뭔가 좀 안 좋게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빈칸으로 끌고 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 읽어 주실 거고요. 결론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판단을 해볼게요. 좋아요. 소재 읽어봅시다.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요 다시 향하게 한대요. 우리의 힘을 어떤 아주 소수의 또는 몇몇의 과정에만 집중한대요. 리다이렉트를 다시 향하게 하다를 좀 소수의 과정으로 다시 향하게 하다를 집중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빈칸 앞문장 가볼게요. When we home in. 그래서 여기 home in은 사실 집중하다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우리는요, 증가한대요. 무엇을 증가한대? 강도를 증가하고 강화시킨대요. 무엇을 강화한대? What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추구해야, 솔직히 look after도 아니고 뭐 학생 입장에서 home인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단서를 놓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빈칸 뒷문장 갑시다. 우리 빈칸 할 때 우리 안 좋아. 요것만 기준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빈칸 할 때 안 좋아. 우리가 get locked, 갇혀 있을 때, 한 길에만 갇혀 있을 때, 뭐 없이 step back and see a better route. 뭐 없이 우리가 한 길에만 갇혀 있을 때 우린 뭐한데? 벗어날 수 없고요. 더 좋은 길을 볼 수 없, 우리 안 좋네? 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결론 문장만. 언제? 우리가 stuck, narrowed in, 갇혀 있을 때, too long, 너무 오래 갇혀 있을 때, performance가 drop, 떨어진대. 수행 능력이 떨어진대. 안 좋대. 빈칸 하니까 안 좋대. 갇혀 있으니까 안 좋대. 너무 갇혀 있으니까, 오래 갇혀 있으니까 안 좋대. 우리 놓쳐버립니다. 알람 듣는 거 놓쳐버린대요. 신호를 보내주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알람 듣는 거 놓쳐버린대요. 우리 갇혀 있으니까, 우리 빈칸 하니까 안 좋아. 우리 갇혀 있으니까 안 좋아. 우리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갇혀 있으니까 remain, 남아있대요. zoom in, too long, 너무 오래 몰입돼 있을 때, 갇혀 있을 때가 몰입돼 있을 때로 표현됐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게요. 3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오늘 한 것 중에서 아마 초고난도에 좀 해당할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오씨 어려운데 이렇게 느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준점 잡고요. 기준점 잡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ing up, 여기부터 여기까지 빈칸이 있었던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기준점 잡아볼 거고요. 빈칸 앞문장 읽을 거고요. 빈칸 뒤에 문장 읽어보려고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크게 무슨 내용인지 판단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뺐어요. 그리고 결론 읽을 거예요. 소재 읽어주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먼저 빈칸 한번 볼게요. 빈칸 한번 볼게요. 뭐뭐 없이, 뭐뭐 없이, 인식 없이, 빈칸에 대한 인식 없지. 빈칸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 It is difficult, 어렵대요. 뭐가 어렵대? Make, 만드는 게 어렵대.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을 만드는 게 어렵대. 뭐 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대.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 합리적인 판단 어렵고 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어렵대. 빈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뭔가 힘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가? 요 정도 내용을 잡고 가는 거예요. 소재 봅시다. 한 단어. 어떤 단어냐면은 풀 수 없게 연관돼 있는 단어예요. 지리학과 풀 수 없게 연관돼 있는 단어는요. 어디라는 단어입니다. 어디는 지리학과 되게 연관이 있대요. 빈칸 앞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ngage in, 참여하는 거예요. 뭐 가장 일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요, 요구합니다. 이해를 요구하네요. spatial circumstance. 지금 어떤 단어 나왔어? 공간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어디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재와 빈칸 앞문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저 결론 문장 볼게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왜?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migration, 이주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require, 요구합니다. 이해라는 거는요, 요구한대요. 무엇을 요구한대요? 고려를 요구하는데, 뭐에 대한 고려냐면은, 정치적인 어떤 조직의 territory, 지역, 또는요, 공간적인 어떤 결과, 영향, 차별에, 또는요, 배치, 이런 것들, 공간을 얘기하는, 반드시 선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공간이라는 것에 이해가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은 판단이 어려워져 라고 빈칸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빈칸이 있어야 뭐가 좀 되지. 빈칸 없잖아? 어려워져. 뭔가 있어야 잘 되잖아. 뭔가 있어야 이해가 되잖아. 뭔가 있어야 되잖아. 공간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 공간 필요로 하잖아.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로 하잖아. 공간이라는 거 반드시 나오잖아요. 정답선지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구의 표면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지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대놓고 1학년 때는 이게 공간이라고 나왔겠지만, 스페이스 정도로 나왔겠지만, 여기서는 surface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지에 대한 그 집중, 공간에 대한 어떻게 표현되지? 그 연습을 앞으로 3학년까지 쭉쭉쭉 키워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현상들이 arranged, 배열되는지, 어디에서? 지구의 표면에서. 공간에서 어떤 현상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공간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배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공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5번 선지를 골랐거든요. 왜요? authority 나왔었네. 뭐 조직이니까 authority 나와야 되나? 이런 거. 의사결정이라는 거, 뭔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의사결정? 이렇게 make more reasonable한 judgment, 판단, 의사결정 나왔었던 거, 이런데, 여기서 뭐가 좀 빠진 거니? 테리토리도 나왔단 말이야. 뭐가 빠진 거야? 여기서 왜 안 되는 거야? 이 5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핵심 키워드에 나왔던 단어들이 있지만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 대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만든다. 지금 권위를 가진 사람이 중요하니?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중요할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까? 이 기준점을 봤을 때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공간에 대한 이해, 현상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를 지우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5번 선지, 이런 유형이 학생들이 좀 취약한 유형이에요. 뭔가 나왔었는데, decision making도 나왔었고, territory도 나왔었고, authority도 근데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어쩌어쩌하다라는 내용이 전혀 안 담겼기 때문에 5번 선지를 지우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5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이 어휘 무관문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서 뭘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과 관계가 있는지 관련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볼게요. 뭐 진짜 어떤 빙하는요 영구적이래. 빙하는 영구적이래. 뭔가 빙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1번 앞까지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충분한 눈을 의미한대. 충분한 눈이 축적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 during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뭔가 빙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충분한 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 5번 문장 볼게요. 추정되기를 that 많은 산의 빙하들이 또는 많은 산의 눈들이 disappear 사라진대.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if not, unless, if not이랑 같죠. if 만약에 아주 변화가 현재에 대한 현재의 warming 트렌드, 온난화 트렌드에서 there is 변화가 not 없다면은 빙하가 사라진대. 기준점 잡아보자. 이걸 빙하 영구적인데 현재 온난화의 트렌드에서 변화가 없잖아. 빙하 사라질 거야. 뭔가 기후, 빙하 사라져.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쭉쭉쭉 읽어볼게요. 빙하는요, 뭐 녹고 있습니다. 워밍한 클라이메이트 때문에 빙하, 기후 맞죠? 그리고 뭐 속도, 녹는 속도는요 가속화된대요. 빙하 녹고 있어 맞죠? 이것은 뭐 여기 살짝 의심해 봐야 돼. 갑자기 기록 왜 나오지? 살짝 의심해 봐야 되는데 3번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의 이미지가 이거 기록 그래서 나온 거구나 보여줍니다. 산의 빙하의 감소를 보여준대요. 근데 4번 갑자기 보니까 다양한 바위, 암석 또는 미네랄이 포함되어져 있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대? 빙하에 포함되어져 있는 다양한 바위나 미네랄이? 이거 연구의 대상 지금 뭐야? 나머지는 새틀라이트 나왔고 뭐 기록됐다 뭐 여기까지는 빙하가 녹는 게 기록됐다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 갑자기 암석, 다양한 암석 나오고 그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벗어난 거야. 기준점 잡았죠? 빙하가 기후 때문에 뭐 녹고 있다. 요 정도 내용 기준점 잡고 거기서 벗어난 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4번만이 완전히 벗어난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뭐야 갑자기 기록됐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뒤 관계성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36번 순서 문제는요. 일단 답의 근거는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시어라든지 연결어라든지 대명사가 있다면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좀 중요해요. 내용의 응집성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준다. 옛날에야 1학년 때야 순서 문제 풀 때 그냥 A, B, C 내용이 A마다 B마다 C마다 내용의 응집성이 달라졌거든요. 근데요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요 갑자기 이 문단 안에서 내용이 큰 주제는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갑자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응집성이 바뀌는 부분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있었냐면은 C에서는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대요? to be, need to be 할 필요가 있었다?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대요. 일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현대 세계에서는요. 설계했대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활동을 설계했냐면은 그런 활동들이 ou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설계했대요. 활동이
벗어나게, 없어지게. 즉, 여기서는 활동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하다가 문단 안에서 활동이 없어졌다라고, 현대는 없어졌다라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아, 그래서 활동이 있었다 계열이 나오겠구나, C 앞에는. C 뒤에는 활동이 없었다 계열이 나오겠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1학년 때야 그냥 이거 활동이 있었다, but 활동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단 안에서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take a look at 뭐 하면은 살펴보면은 어떤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뭐에 대해서 우리 시초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C 본대요. 삶을 어떤 삶을 볼 수 있냐면은 높은 수준의 활동이 요구되는 생존을 위해서 활동이 요구되는 삶을 볼 수 있대요. 아, 옛날에는 활동이 요구되는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저 시초를 보잖아. 활동이 요구되는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오, 활동이 요구되는 삶을 볼 수 있었대요. A, 활동이 손으로 하는 일이 없대요. 활동이 없네. 박스 다음에 A.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활동이 없네. 박스 다음에 B. 그래서 C. 4번 아니면 5번으로 선지를 줄이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볼게요. 활동이 있고 활동이 없어졌어. 이제 활동이 없어졌어. 활동이 없어졌어. 계열 잡아볼게요. 근데 보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요? C, A, B냐? C, B, A냐? 뭔가 C에 활동이 없어 이고 A에도 뭔가 활동이 없어고 B에도 뭔가 활동이 없어 계열이 나와서 뭐 둘 다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의 A와 B, B와 A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즉 A의 뒷부분과 B가 자연스러운지 B의 뒷부분과 A가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근데 볼게요. 이 변화가 만들지라도 이익을 만들지라도 그것들은요 만든대요. 문제를 만든대요. 문제를 만든대요. 건강하지 않은 조건 또는 상황과 연결된대요. A, B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C, A, B인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 내용, 요거 뭔가 응집성, 내용의 응집성이 바뀌는구나. 문단 안에서 내용의 응집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구나. 요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풀어주시고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문제라는 응집성이 있었구나, A, B는. 요렇게 응집성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7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7번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용의 응집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지시어는요, the iteration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앞에 ite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A 앞엔 적어도 박스에 iteration이라는 반복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반복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박스 다음에 A는 지울 수 있겠구나. 뭐 요 정도 판단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iteration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iteration이 나왔던 C 뒤에야 A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반복이라는 거 반드시 반복이 앞에 나오고 나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CA를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C가 있었던 표현들 이런 거 지워갈 수 있었다는 거죠. CA가 있었던 거, CA가 있었던 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은 이 B의 위치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예요. 혼돈의 좋은 예시는요. 그래서 magnetic pendulum이래요. 자기 진자래요. 추를 이 자석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의 응집성, magnetic pendulum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먼저. 보니까 release, pendulum을 놓아라. 그리고 주목하래요. The magnet, 어떤 자석을 주목하는데 그 펜들럼이 방문하는 자석을 주목하고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도 주목하래요. 펜들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 마그네틱 펜들럼하고 펜들럼 얘기하고 있었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펜들럼이 released, 놓아졌다면은 from the same position에서 놓아졌다면은 두 번째 the pattern, 움직임의 패턴은요, 뭐 처음엔 같을 수 있지만 become 어떻게 된대요?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 패턴이라는 거, 움직임의 패턴이 뭐래? 카오틱하대요. 아주 혼돈이래요. 그래서 펜들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다음에 B 괜찮을 것 같대요. 박스 다음에 B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박스 다음에 A는 지웠으니까 박스 다음에 C 또 한번 볼게요.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아무리 많은 주의가 주어진다라도 to start 뭐 하기 위해서? 펜들럼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if visit, 방문하지,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내용의 응집성 보이시나요?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다른 포인트를 방문하지. 아, 내용의 응집성 CA 반복.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은요, 내용의 응집성을 통해서 BC, 그리고 지시어를 통해서 C와 A를 연결하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답 3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이 글 자체는 자기 진자라든지 뭐 이렇게 판에 깔아놓고 자석 깔아놓고 막 추 이렇게 놔가지고 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반복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과학적 지문, 학생 입장에서 되게 이해하기 힘든 지문이었지만 내용의 응집성에 집중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더 명확하게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라는 내용의 응집성. 여기는 되잖아. 펜들럼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펜들럼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다른 곳으로 가네. 연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가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웠어요. 넘어갈게요. 화이팅해요. 거의 다 왔어요. 문장 삽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문장 삽입을 읽을 땐 박스를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박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이 박스의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나오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연결어가 있을 때는요, 박스의 위아래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5번을 대입해서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 판단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쉬운 유형이에요.
이 삽입 문장 문제에서도 쉬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근데 특히 이런 지시 연결 대명사가 없을 때 박스를 가지고 어디에 넣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요. 바로 내용의 응집성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 큰 주제, 같은 주제를 말하다가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중간에서 활동이 있었다, 근데 활동이 없어졌다,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자리에 삽입 문장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학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2-2번 유형처럼 나온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오, 어때요? 여기는요, but 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위아래 문장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유추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 뭐야? 장점. 아래 단점.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요, 뷰티풀한 프로덕트는 자기 표현을 이끌어낸다. 장점. 큐트한 프로덕트는 관련돼 있다. 심각성 또는 정교함의 부족과 관련. 단점. 그래서 4번 선지로 빠르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39번에 어떤 게 있었죠? this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working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this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나와줘야 됐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5 and 9 add 더하는 거 생각해 봐라. 뭐 9걸음 더 걷고 5걸음 더 걸어 앞으로 가고요. 그러나 뭐 14 빼기 3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은요 상상한대. working backward 뒤로 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답이 5번이 돼야 했던 조금은 빠르게 풀 수 있었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나와줘야 돼. 바로 찾으러 가는 거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나왔는지. 그리고 선지 고르고 정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 삽입 문제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this 있었고요. 앞에 38번 문제는 but 있어서 앞뒤 내용 유추할 수 있었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제 40번 요약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의 기준점은요, 바로 요약문이에요. 그래서 요약문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대입파악처럼 소재 결론 그리고 주장하는 문장을 표시해서 요약문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기준점을 잡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읽어야 하는 내용을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이 기준점에, 내가 잡은 기준점에 나온 내용이 나오면은 집중해서 읽어주는 습관 꼭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ffecting 빈칸, 부의 빈칸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면은 부에 뭐에 영향을 끼치지? 부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 나 집중할 거야.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고요. 또요, 제거한대요. 감정적인 빈칸을 제거한대요. 그럼 어떤 내용 나오면 또 집중할 수 있죠? 감정적인이라는 내용 나오면, 감정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요,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reating unemployment,
시럽이 생기잖아요. 시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시럽을 만듦으로써 기술은요, 사회를 뒤흔든대요. 뭔가 기술과 뭔가 시럽이 관련돼 있구나. 근데 그게 부의 빈칸에 영향을 끼치고 감정의 빈칸을 제거하는구나. 감정 부 나오면은 나 집중할 거야 라고 키워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 부라든지 감정이라는 기준점을 잡으면요, indeed, 기술의 어떤 변화, 기술의 변화의 결과는요, 어떻대요? 위험하대요. 위험하대요. 오늘날 그 노동 세계는요, 방법이죠. 뭐의 방법이에요? 성장의 열매에 공유하는 방법. 부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노동의 세계가 부를 공유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우리 잡은 거 나왔죠? Technological Unemployment, 기술적인 실업이 약화시킨대요. 무엇을요? Arrangement를요. 이러한 구조를 약화시킨대요. 즉, 어떻게 된대요? 무엇을 촉진한대요? Inequality, 부의 불평등을 촉진한대요. 그래서 부의 분배에 영향을 끼친다. 부의 불평등이니까 분배라는 거 1번과 2번을 잡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감정적인 것만 찾아가면 돼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threat, 위험은요, border, 확장된대요.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뿐만 아니라 B 또한 어떤 거로 확장되냐면은 fulfillment, 충족감이라는 건데 그들의 직업에서의 충족감이 어떻게 된대? hollowed out, 속이 비게 돼. 충족감, 감정 나왔습니다. 비게 된대요. leaving them, 남기면서요. 그들이 unable to find, 무엇을? purpose, 목적을 찾을 수 없게 감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비게 된, 속이 비게, fulfillment, 충족감이 비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할 수 없. 감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충족됐니?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 보상을 제거했다고요. 됐나요? 감정적인 거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집중하면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 잡고 내가 어떤 내용 나왔을 때 집중해야겠다 기준점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이 요양문을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네, 장문 41, 42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는요, 두 개가 좀 짬뽕돼 있죠. 주제문을 잡는 것과 어휘 고르는 거. 근데요, 쉽게 생각해보면요, 주제문을 잡고 주제에서 벗어난 어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앞부분과 맨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어서 뭐를 잡아줘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기준점을 잡고 42번 문제, 어휘 문제를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소재, 주장, 결론이라는 거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기준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점. 실제로 이런 문제 볼 때 저는요, 한 요 정도까지는 읽거든요. A까지.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technological design, 어떤 기술 설계에서 열망이 있대요. 무엇을 향한 열망이냐면은 이음매가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make 어떤 기술 경험,
인간에 대한 기술 경험이 blend, 섞이게 만든대요. 녹아들게 만든대요. 어디로? 일상생활로 녹아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아, 이음의 없음의 어떤 열망은요, 그 기술 경험은요, 인간이 그 경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그 경험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하는 거구나. 이 정도 내용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망, 마찬가지로 또 목표로 하네. 무엇을 목표로 하네? 경험을 목표로 하는데요. 어떤 경험이야? 사람이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는, 그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야. 녹아들고요, 인지하지 못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래요. 그리고 요거 주장문이거든요. 왜냐면 뒤에 예시 앞문장이어서 주장문이어서 같이 볼게요. 언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이야기할 때, 이 technological seamlessness, 이음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들은요, 무엇을 얘기하는데? referring to ease, 편안함, 사용의 편안함과 용이함과 convenience, 편안함을, 용이성과 편안함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녹아들고요, 인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도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씀의, 이음의, 뭐 예시의 비교로, 옷에서의 비유를 하자면은 열망을 한대요. 이음의 없음에 대한 미학, making sure 그것들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숨겨지게 된 거예요. 편안함으로 이어지네요. 맨 마지막 결론 봅시다. 그래서 결론 보니까 비슷하게 이음의 없으면 in 휴머노이드 로봇 디자인에서 목표로 한데 뭐를 목표로 하냐면은 휴머노이드가 뭐가 나와야 돼? 인지하지 못하고 녹아 들어가고 이런 계열. 근데 뭐래요? 구별된대요.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읽고 기준점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다르네? 틀렸구나.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이런 이음에 없는 기술이 녹아드는 거예요. 인간에 녹아드는 거예요. 즉, 인간에 녹아드는 거에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녹아드는 거예요. 라고 표현됐다는 거. 답은 1번. 그리고 42번의 답은 5번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025년 6월 모의고사,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